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르치기 힘든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고 고집이 강한 유형들이 제일 힘듭니다. 옛날에 그 한 50대 분이 오셨었는데, 과제를 이제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본인이 사용할 컴퓨터, 자기의 사용성에 맞는 컴퓨터를 맞춰오라고, 첫 번째 과제 워밍업 과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제를 드렸는데, 게임 맞춤 PC를 이제 맞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왠지 이게 공부가 더 많이 될 것 같아서 그걸 선택을 하셨대요. 근데 커리큘럼 만든 사람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걸 해오신 거거든요. 저는 한국의 주입식 교육이 되게 만연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컴퓨터, 일단 내 사용성을 먼저 진단하는 게 먼저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기획이거든요. 내 사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획적 모티브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획에서 그거를 개발 기술로, 컴퓨터 기술로 연결할 수 있는 거. 기획은 사람의 생각이고, 이 생각과 컴퓨터의 디지털 신호화된 그 체계와 연결할 수 있는가, 코딩으로. 그거를 보려고 이렇게 좀 기획적인 것도 그 사람 자체에서 끌어내거든요. 그리고 더 그 사람이 어떤 논리를 펼치는지 보는데, 이런 게 토론식 수업, 하브루타 수업 중 하나인데, 이런 수업에 대해서 애초에 자기 논리에서, 자기의 사용성에서 가져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어떤 게임을 자기가 사용하는데 그 게임에 맞춘 PC를 그냥 갖고 오면은 그래도 어떤 토론이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서 이 커리큘럼 자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전혀 게임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그냥 통상적인 그런 아무 게임이나 정해가지고 그냥 해온 거야. 그래 버리니까 사실 어떤 토론식으로 수업도 안 됐고,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이제 보통 기초 때는 심지어 되게 친절해요, 제가. 그 응용 2단계 이럴 때는 막 반말하고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기초 때는 다 초보자고 그러니까 되게 친절하거든요. 유치원처럼 수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수업을 하는데도 불만이 되게 많으셨던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뭐 마음에 안 드시면 뭐 이렇게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저희는 이 과제를 제가 만들었고, 과제를 만든 이유가 있다. 주입식 수업이 강한 한국 사회에 다른 스타일의 그런 어떤, 왜냐면 서양인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잖아. IT는 서양인들이 만든 기술을 같이 써야 되고, 이쪽은 무조건 유연하고 창의적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본인 맘대로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죠. 근데 이게 우리 엄마도 그래요. 우리 엄마도 보면은 되게 기가 엄청 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여장부 스타일인데, 근데 그런 엄마랑 이번에도 뭐 20년 30년 만에 이제 해외여행 갔어요. 갔는데 문제는 가서 잘 모르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콕도 처음 가보셨어. 근데 처음 가보셨는데 방콕이 날치기가 그렇게 많대. 오토바이 날치기가. 근데 나는 금시초문이거든. 내가 그렇게 많이 갔지만. 근데 유명한 거는 이제 베트남 같은 데거든요. 베트남 하노이 뭐 호치민 이런 데인데, 그쪽은 진짜 오토바이 날씨가 많아요. 유명해요. 그래서 여행자들 사이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 많거든. 근데 내가 엄마 이거 헷갈리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래. 맞대 여기가. 그래서 아니 그럼 어디서 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와보신 분 양반이 뉴스에서 봤대. 그거 아마 베트남일 거라고. 아 근데 그러다가 계속 우기니까 내가 나중에 짜증나서 아 뭐 진짜 막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엄마 이런 게 되게 심해. 뭐가 좋대. 엄청 좋대. 그럼 근데 그게 뭐가 왜 좋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 TV에서 봤대. 그럼 TV 어디?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냥 봤대. 넘어가라 이거지. 이런 식이야. 근데 이런 게 물론 이제 부모님한테 뭐 잘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 다 맞춰주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게 맞춰주기 시작하면 건강기능식품도 이상한 거 막 갖고 와가지고, 그거 실제로 보면 되게 마케팅적인 게 되게 많고 논문적인 근거도 없는 그런 거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 엄마 무릎이 안 좋으시거든. 근데 그것도 막 왔다 우기는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보잖아. 나는 논문들도 다 보고, 의사들 그 유튜브도 다 보면서 여러 가지를 메타인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엄마한테 그 영양제를 추천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그 홈쇼핑에서 콘드로이친이라고 그거 엄청 마케팅으로 많이 밀어붙였을 때, 저는 오히려 딴 거 드려가지고 오히려 무릎 재생에 도움되는 걸 줘가지고 무릎 많이 좋아지셨거든. 막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엄마랑 이제 기싸움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잘 모르시잖아. 그 논문도 잘 보시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이게 되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진짜 팀노바에서 내가 커리큘럼을 만들었는데, 이 커리큘럼 만든 사람이 가진 의도는 지금 이걸 정답을 맞추라가 아니고,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더 많이 생각을 해보고 접근할 수 있는가. 팀노바의 모든 과제는 그 친구 중심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게 결국엔 코딩 능력도 향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기술을 기술로만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배우러 와서 기싸움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근데 많아요. 이게 은근히 종종 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는 없는데, 뭐 약간 방어 기제가 되게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하다가 자기 과제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 좀 어떤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얘기할 때 되게 막 확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선택은 둘 중 하나지. 그 사람이 그냥 그지같이 하는데도 그대로 그냥 수용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좀 약간 트러블이 있더라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던가. 둘 중 하나거든. 근데 내가 어딜 선택하겠든 난 항상 후자지. 왜냐면 커리큘럼 내가 만들었고 결과 내가 책임지고 막 모든 면에서 다 책임을 져주고 하는데 뭐 여기 스타일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팀노바는 철저하게 고연봉 개발자를 만들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세계적인 학교들은 뭐 예를 들어서 패션 학교 중에 뭐 세인트 마틴이나 뭐 이런 데도 보면 그 엔트워프 왕립학교 막 이런 데나 그리고 동경 제과학교 막 이런 데 보면 자기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강합니다. 생각보다 그 학교로 나온 사람들의 개성이 되게 뚜렷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학교는 뭐가 유명하고 뭘 잘하고 하다못해 음악 관련 학교도 그렇고. 근데 이게 선생님과의 라포 형성도 되게 중요한데 요즘은 기존 세들이 많아가지고 뭐만 하면은 달라들어서 싸울라 그래요. 근데 전문가를 개똥으로 보는 거지. 물론 진짜 그지 같은 전문가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을 식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최소한 팀노바를 오면서 우리는 결과가 압도적으로 좋잖아요. 압도적으로 좋고 그리고 제가 그 많은 개발자 커뮤니티 사람들과 싸워가면서 지켜낸 커리큘럼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여기 개발자 그냥 짜증나죠. 신입 개발자 5천, 6천, 7천, 8천 받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별로 실력이 없는 사람도 그냥 경력이 쌓이면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목표가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면 상관이 없지만 고연봉 개발자로서 산다라는 목표가 명확하다면 틀린 사람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뭐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만 내가 그래도 개발자로서 주 5일을 일하잖아. 주 5일. 주 5일을 일한다는 거는 내 인생에서 7일이 일주일인데 그중에 5일을 할애하는 거라고. 되게 큰 영향이에요. 그리고 그 집단에서 내가 정말 높은 수준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저 고등학교 때 상고 나왔지만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 졸업할 때도 대표 시상을 받고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그 기분을 아는 거예요. 1등을 했을 때 어떤지. 저 중학생 때도 좀 게임을 좀 잘했었어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대회는 뭐 그러니까 뭐 시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청소년 센터부터 해서 뭐 그런 대회도 좀 상 탔었고, 그 당시에 킹덤 언더 파이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임이 있어요. 또 이렇게 유명하진 않은 게임인데 그 게임에서는 랭킹 10위권 안에 있었고, 그래서 상금도 꽤 많이 받았었고 막 그랬었어요. 뭐 그렇게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러니까 중학생 치고 용돈으로 많이 번 거죠. 그 뭘 하든지 뭔가 못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뭐 항상 그랬어요. 뭘 하든지 그 연봉도 빨리 올라갔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대학교,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니고 이런 학교거든. 그런 디지털 대학교 나와서 그 서울대 막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 내 실력으로 병역 특례도 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억대 연봉도 되게 빨리 쳤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의 많은 나름대로 이제, 그리고 내 제자들이 지금 엄청 고연봉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0대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물론 나보다 공부 훨씬 잘하고 진짜 뛰어난 친구들 훨씬 많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진짜 하기 싫었거든. 공부가 어거지로 했지만 그래도 전교 1등, 그 상고 공부 못하는 애들 사이에서 1등을 했고, 그래서 내신도 되게 1등급이었고, 그래서 대학도 사실 수시 전형으로 그냥 들어갔고 수능 안 봐도 될 정도로 성적이 좋았으니까 그렇게 가고, 아무튼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나름대로 꽤 괜찮게 진짜 막 갈아 넣어서, 물론 남들 놀 때 못 놀고 항상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해온 입장에서의 제 생각은 나름대로 쌓인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고연봉자만 계속 배출을 해냈는데 그러면 좀 저랑 기싸움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론 진짜 말도 안 되는 노인네들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소시오패스도 많고 막 그런 사람들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고집 부리고 이런 공격적인 잣대를 모든 사람에게 들이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여기 들어올 때
어느 정도 팀노바 스타일 알고 오셨을 거고, 그리고 되게 나름대로 협조를 하시려고 오셨을 텐데, 와서 그런 방어 기제가 이제 발동하면 되게 힘든 거죠. 근데 그게 이해는 되는 게 평소에 그런 지적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서 그 사람이 뭐 그지같이 옷을 입든 말든 그거를 진짜 친하지 않은 사이면은 별로 얘기해주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면 오타쿠들이 왜 계속 오타쿠가 되고 모태솔로가 왜 계속 모태솔로가 되냐면 객관적으로 이 사람 자체 아무도 그런 조언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조언하는 게 되게 무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안 해주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서 아무도 이성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 팀노바 오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자기 맘대로 그냥 막 살았는데 너는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매력적이고 요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고 요런 거 되게 못하는 것 같으니까 요런 거 위주로 연습을 해라, 이런 걸 훈련을 계속 2년 동안 받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단점인 지능들이 극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부족한 지능을 채워줬을 때 훨씬 더 잘해진다. 어떤 교육 때문에 자중지능 이론을 만들었다고 하워드 가드너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그거를 교육에 써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부족한 지능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반감을 가지고 나는 되게 멋진 사람인데 노프 팀장이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 난 기분이 나쁘다, 이래서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걸 수용하고 그래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본인이 노력을 해서 그거를 극복을 한 친구들은 취업도 너무 잘 되고, 그리고 그 취업 이후에 이 친구들의 자존감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 친구들 자체도 되게 더 어떻게 보면 더 똑똑해 보이고 연봉도 높으니까 당연히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포지션이고, 부모님들이 봤을 때도 내 자식이 연봉이 되게 높은 친구구나, 이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이 친구들이 에이스가 되니까 너무 괜찮고. 저는 항상 개발자 만들 때 너희들이 진짜 작은 기업에 가자마자 CTO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좀 큰 기업의 에이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애새끼같이 굴지 마라. 막 징징대지도 말고, 니네가 리더인데 막 징징대면은 누가 너네들을 따르겠냐. 너네가 카리스마 있고 멋있고 무조건 잘해야 된다. 아니면 잘하지 못하더라도 어려운 것들을 극복을 해내는 경험들을 많이 만들어서 새로운 기술적인 난관에 봉착을 하더라도 스스로 이거를 천천히 계획적으로 극복을 해나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려운 기술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제일 어렵다고 보는 게 블록체인 쪽이라 전 인공지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 위주로 학생들한테 하라고 많이 시켜요. 아니면은 논문을 깊게 검토해야 되는 그런 쪽들 많이 이렇게 검토를 시켜요. 응용 2단계에서. 그러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논문은 나한테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하다가도 그 논문을 보면서 개발을 한 번씩 해보고 적용해 나가보고 하다 보니까 어렵긴 하지만 보다 보니까 괜찮은데 라는 경험이 생기면서 논문 검토를 하면서 개발하는, 그렇게 하면 가장 최신 트렌드를 쫓아갈 수 있거든요. 인공지능 쪽은 더 그렇고. 그런 연습을 고졸들한테, 비전공자들한테 시키면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당연히 힘들죠. 그 논문이라는 게 되게 세련되게 써있지 않잖아. 그래서 진짜 학술적으로 써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용어 하나하나를 모르는 거는 다 찾아서 검토를 해봐야 돼. 그리고 그림도 솔직히 막 그냥 딱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는 그림들이 아니니까 좀 아쉽지.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공부를 해서 하는데, 또 하다 보면 이런 스타일이구나, 논문을 검토하는 거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가르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짜 메이저 중에서 메이저 개발자가 될 확률을 높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실력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만들려면 기초 때부터 협조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방향이 맞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들이 뭐였냐면 이념 싸움들이에요. 대부분 종교적이거나 이념적인 싸움. 그러니까 한국 전쟁도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 진영의 싸움이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대부분이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이 생각이라는 게 가진 힘이 엄청나게 강한데, 종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종교가 맞다 니네 종교가 맞다 서로 죽였잖아요. 왜 그런 것처럼 이 생각이라는 게 먼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그런데 고집이 세고 일단 내가 맞고 결과도 잘 모르고 잘 모르는데 자기가 맞다라고 빡빡 우기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사람들이 내가 생각이 동하지 않고 라포 형성도 안 되고 선생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하겠습니까? 물론 선생이 진짜 말도 안 되고 이치 안 맞는 행동을 하거나 자기 의무를 안 지키거나 약속을 안 지키거나 하면 당연히 질타받아야 되지. 나 같아도 그런 선생들은 나도 인정 안 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근데 그 와중에 일단은 저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냥 딱 봐서 이상하면은 그냥 걸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봤을 때 걸르는 거는 난 쉽진 않다고 생각해. 근데 그래서 나는 내 기본 모토가 뭐냐면 나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처음엔 일단 다 잘해줘요. 잘 베풀기도 하고 뭐 음료 같은 것도 뭐 산다면 내가 살게 이러면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행동들을 봤을 때 얘가 좀 이상하다 하면 그때 거르는 스타일이거든. 처음부터는 못 걸러요, 인간이. 그래서 일단은 모든 사람들에게 좀 잘해주고 시작을 하는데 요즘 나이 먹으면서 좀 생각이 좀 달라지기는 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절반만 잘해주자 이런 생각으로 바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기본이 그래요. 그래서 난 모든 학생들에게 선입견 없이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고집이 센 걸 보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방어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얘가 내縄張리에 있느냐, 그러니까 내 바운더리에 들어온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데 남한테는 애초에 관심이 없어요. 별로 교류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게 내 학생이잖아.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될 학생이 되다 보니까 기싸움 합니다. 무조건 싸워서 이기던지 지던지 아예 나가시던지 안 맞으면 나가시는 게 맞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해요. 잘 만들어. 근데 그 와중에 보통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졸업해가지고 뭐 결과 나쁜 경우도 없었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그 친구들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해보면 어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 제가 팀장님 얘기를 그렇게 귀담아 들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면접에서 가다 보니까 팀장님이 해주셨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내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뭐 을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저는 제가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내가 이 회사 왔을 때 그 회사에서 저 같은 개발자가 엄청나게 필요한 회사라면 제가 더 어떻게 보면 협상에 더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겠죠. 반대의 경우라면 회사가 좋은 조건을 가져가겠죠. 그런 것처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라고 이 친구도 똑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제가 그 학생들한테 맨날 해주던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소위 꼰대라는 회사들은 그럴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되게 좋아하더라 이거야. 이 개발자 되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항상 그래왔어요. 저는 옛날부터 면접 볼 때 병특 회사 뭐 하나 했을 때도 거기서도 맨날 뭐 우리 회사는 뭐 개발자는 엔지니어다 뭐 이런 얘기할 때 개발자가 엔지니어면 컴퓨터 사이언스가 1950년대부터 시작되진 않겠죠. 하버드는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뭐 이 회사의 정체성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기 연구소도 있고 연구라고 하는 거는 과학이라는 얘기고 엔지니어링 하는 것도 사실은 깊게 보면 다 과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는 좀 힘들고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이 고용을 하실 거면 뭐 그렇게 하시면 뭐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 얘기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소위 이제 막 50대 60대 막 임원들 존나 많은 그런 자리였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던 말던 내가 이 근거, 그러니까 난 하버드에 대해서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 뒤에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러니까 많이 알고 얘기를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니면 업계에 대해서 잘 알면 모르겠는데 나는 10살 때부터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 병특 면접 갈 때가 내가 17년 정도 코딩을 했던 때이기 때문에 나는 짬바가 많았던 거지. 그러니까 내 철학이 공고한 거죠. 그런 고집이라면 괜찮아요. 뭐 알고 얘기하면 괜찮아. 근데 사실 그 배우러 온 입장에서는 많이 알 확률이 높지가 않죠. 보통은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기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전에는 일단은 좀, 배울 때는 좀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게 여러모로 좋아요. 저도 막 어디 가서 제 맘대로 막 말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저 어디 가서 배울 때는 철저하게 선생님 위주로 배워요. 진짜 그래요. 선생님 딱 대우해드리고, 그렇게 배우는 게 일단 마음도 편하고, 그건 저 사람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도, 마음도 편하고, 굳이, 그니까, 물론 그런 자세는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저 사람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건 좋은 자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해.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더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게 중요해요. 모든 관계에서는 급이 있습니다.
높과 낮음이 있어요. 요즘 막 수평수평 거리니까 막 수직적인 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똑똑한 리더가 있는 수직 관계가 오히려 결과가 좋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평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과 수평적인 관계를 이뤘을 때 의사결정권이 양쪽 다 동일하게 있을 때 능력이 좋은 사람의 의견이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퍼센테이지만큼 반영이 안 되니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죠. 그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해고가 자유로우니까 정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바로바로 잘라낼 수 있으니까 능력 좋은 사람들 위주로 남길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한국 사회에서는 수평이 좀 잘 안 어울리는 게 해고가 자유롭지 않고 막 진짜 코딩 못하는 개발자가 소송을 걸 수도 있는 사회잖아요. 해고당했다고. 개발자를 뽑았는데 코딩을 못해. 그래서 소송 걸었대. 뭐 이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거든. 그래서 그런 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약간의 수직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급이라는 게 나누는 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뭐 아직도 인도의 신분제도라든지 그런 게 안 사라진 것도 그렇지만, 지금 그래서 급이 다 사라졌나라고 본다면 백화점에는 VIP라는 게 있고 회사에도 차장, 과장, 부장이라는 급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뭐 차별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되게 아름답거나 잘생긴 사람을 봤을 때 와, 쟤는 외모가 연예인급이다, 이런 얘기 한마디라도 해본 적이 있거나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도 급을 나누시는 거예요. 외모로 급 나누셨잖아요. 이건 본능이라고. 그래서 이런 걸 거스르고 무조건 수평이고 그렇게 막 어거지로 가는 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는 그렇게 현실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철저하게, 네가 그 연봉밖에 못 받는 거는 그냥 네 탓이고 네가 뭔가 부족한 게 있겠지, 네가 매력이 없겠지, 개발적인 기술적인 매력을 절대적으로 올리던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이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일하면 참 시원하겠다, 문제가 없겠다,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좋겠다라는 이미지를 네가 만들던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네가 사회성 떨어지게 살 거면 네가 그 이상으로 뛰어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돈 주는 사람은 돈을 아까워하는 게 당연한 거다. 여러분들도 뭐 10만 원짜리 오마카세 막 사 먹으면서 진짜 그 계산할 때 손 덜덜덜 떨면서 하잖아. 아씨 졸라 비싸네 이러면서 하잖아. 만족도, 아무리 가심비가 좋다고 해도 비싼 건 비싼 거니까. 이 돈이면 동네 초밥 한 진짜 만 원짜리 10개 먹는 건데, 이 생각 나는 들던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처럼 되게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은. 근데 그 잠깐 코로나 팬데믹 와가지고 잠깐 취업 쉬어졌을 때 그 뽕에 취해가지고 잃어버린 일본의 30년 전 막 이런 거에서 막 버블 시대 때 잠깐 버블 온 거, 그런 걸 그리워하는 노인네들처럼 그러지 말고, 현실이 바뀌었어. 세상이 바뀌었으면 정신 딱 차리고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